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그의 적수를 만나다 시장. 그리고 팀 문화가 만연하고 소비자들은 지쳐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장의 갈등 그리고 그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연방기관의 구조를 뒤흔들고 국제무역 규칙을 재편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다름 아닌 시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자신의 대표 공약이던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그는 자신이 직접 부과했던 일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미국 국채가 대거 팔리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 급격한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했지만 이후 입장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시장을 자극하자 결국 파월 의장을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이러한 정책 변경이 일관된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협상의 지렛대를 높게 잡아두고 이후 점진적으로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측근들로부터 시장이 계속 흔들릴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장을 국민의 경제적 심리와 정책의 반응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생각하며 실제로 매일같이 뉴스와 그래프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 고문 데이비드 어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장은 경제 상황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의 화랑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제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자주 충돌합니다.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이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겟, 월마트, 홈디포 등의 경영진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관세 정책이 자칫하면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결국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발표한 날,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금융업계 인사 찰스 슈왑이 이 소식 덕분에 하루 만에 25억 달러를 벌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다 라는 글을 남기며 여전히 시장 반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간단한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주가 상승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그의 재임 첫 94일 동안 10% 이상 하락하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부진한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늘 시장이 상승할 때는 자신이 만든 성과라고 강조하고 하락할 때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병든 시장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1929년 대공황과 같은 붕괴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모든 정치적 수사에 반드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강경한 정책이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유화책이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시장을 자신의 정치적 무기로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의 재무장관은 중국 기업들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장이라는 적수와 어떻게 타협하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가 그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 소비자들의 팁? 문화에 대한 피로감과 그로 인한 변화된 외식 행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후 15에서 20%의 팁을 남기는 일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었고 고객의 평가이자 종업원의 생계와도 연결된 중요한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행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수천 명의 월스트리트 저널 독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팁을 줘야 하냐는 물음과 함께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단순히 생수를 건네받는 일이나 비누 한 장을 고른 뒤 계산하는 태조차도 디지털 결제창에 팁이 자동으로 요청되자 이들은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팁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팁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현금만 사용하며 디지털 결제를 피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서비스가 있었을 때만 팁을 줄 수 있다고 선언하며 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서비스 기준을 훨씬 높게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데이비드 세비지 씨는 최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현실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주 외식하는 편인데 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문이 잘못 나오고 음료 리필이 잊혀지고 샐러드에는 드레싱이 흠뻑 젖어 나오는 등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비지 씨는 예전에는 18%에서 20% 수준의 팁을 주었지만 최근에는 10% 이하로 줄였고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던 식당은 다시 찾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댈러스에 사는 앤디 롤링스 씨는 식사 후 항상 휴대전화를 꺼내 계산을 합니다. 그는 최근 들어 청구서의 생활비 수수료, 신용카드 추가, 요금 같은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2에서 5%씩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경영 방식의 문제를 나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과거 웨이터로 일한 아내와 함께 외식을 자주 하지만 팁은 기존의 20%에서 이 추가 요금을 뺀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손님 입장에서의 저항이며 새로운 소비 습관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소비자, 알렉 와인버그 씨는 팁을 디지털로 나누기보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종업원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 습관적으로 현금을 지니고 다니며 팁을 남깁니다. 이발소든 식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사용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팁의 흐름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은 아예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팁 안내 자체에 반감을 느낍니다. 워싱턴주에 사는 제니 페닌 씨는 식당 종업원이나 미용사에게는 팁을 아낌없이 주지만 편의점이나 비누가게에서 나오는 디지털 팁 요청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는 계산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젊었을 때 시급 $2를 받으며 일했던 경험을 떠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디지털 화면에 제시되는 팁 비율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13%만이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팁 피로감은 단지 결제 방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당 가격 상승과 함께 외식 자체를 줄이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벨뷰에 사는 기술 전문가 폴라 숄츠 씨는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동료들과 외식에 $200 이상을 쓰는 일이 잦았지만 최근엔 물가와 팁 부담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집에서 연어 요리를 직접 해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즐겨 찾던 동네 태국 음식점이나 피자집도 더 이상 자주 가지 않게 되었고 숄츠 씨는 피자 한 판에 $35를 쓰느니 50센트짜리 잉글리시 머핀으로 피자를 직접 만들어 먹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식당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손님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4명 중 1명은 더 저렴한 메뉴를 고르거나 음료를 생략하고 사이드 메뉴를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팁 문화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화, 인플레이션, 소비자의 반발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팁의 의미와 방식이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외식을 둘러싼 경제적 심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비자의 주도권이 모두 이 새로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